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네팔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빠르게 늘고 있고 수백 명이 실종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우리 국민도 있습니다. 아직 원인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온난화에 따른 빙하 붕괴가 문제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기후 위기 속에 재난은 더 잦아지고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또 한 번 만났습니다. 용산 대신 탄천이 언급됐는데요. 서로 대안을 논의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실제 공급까진 갈 길이 멉니다. 이 와중에 정부 여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세제 개편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급은 더딘데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불안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160명이 숨지고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됐고 10명이 고립된 상태입니다.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선 가운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이 오늘 네팔 현지로 급파됩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이튿날 새벽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범죄 피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신 발견이 너무 늦어진 탓에 사건의 실체를 끝내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번 실종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 녹취가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수사 자료가 있어 따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구경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녹음 파일이 삭제돼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은 곧 끝날 것이라면서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전쟁으로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재건하고 공세적인 태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 간의 기싸움도 여전합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네팔과 중국 티베트 자치구 접경 지역에서 대형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6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400명 넘게 실종된 상태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빙하가 붕괴한 것이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급하게 달아나는 사람들 뒤로 엄청난 규모의 흙더미가 밀려옵니다. 이내 폭탄이 나도 터진 듯 건물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산사태와 범람한 강물에 차량과 건물들이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9시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북쪽으로 120km가량 떨어진 곳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을 맞댄 지역입니다. 현재까지 160여 명이 숨졌고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खोला ठुलो आएर चाहिँ यहाँ सब क्षति बनाएर कोही मान्छे भात पकाइरहेको थियो कोही मान्छे खाना खाइरहेको थियो कोही अफिस जाने टाइममा थियो कतिजना मर्यो भन्ने कुरा यकिन अहिलेसम्म जानकारी भएको छैन. 외국인 340여 명을 포함해 400명 넘게 실종됐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도인이 130여 명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40여 명, 호주와 영국인도 각각 30여 명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라수아 지역에 있는 보테코시 강이 범람하면서 인근 여러 마을을 덮쳤고 도로와 수력 발전 시설 등까지 파손됐다며 강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가 티베트 자치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빙하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조사 결과 아침 8시 37분 지진이 발생했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Likely made worse by a earthquake that triggered a rock and ice landslide deep within the mountains. Perhaps that added to the blockage of the river. 기후 전문가들은 이번 돌발 홍수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큰 피해가 난 라수아 지역에선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돌발 홍수가 발생해 9명이 숨졌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우리 국민의 피해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던 9명이 실종된 겁니다. 고립됐던 10명은 다행히 안전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네팔 정부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수색과 구조에 나섰습니다. 홍선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 9명이 실종된 곳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네팔 라수아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우리 기업이 참여한 수력발전소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처음엔 8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로 1명이 더 연락이 끊긴 것으로 확인돼 실종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또 다른 한국인 직원 10명은 홍수로 불어난 물에 고립됐지만 다행히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다른 우리 국민 10명은 네팔인 등 외국인 직원들 200여 명과 함께 현지에서 대피하여 구조를 기다리고 있으나 급파된 우리 영사와 함께 안전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네팔 정부는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헬기까지 동원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 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오늘 네팔 현지로 갈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네팔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치료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이 연락이 끊긴 가운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도 현장 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비상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정연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현지로 급파합니다. 직원 3명과 연락이 끊긴 남동발전 역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대응팀을 급파할 예정입니다. 이번 홍수 피해가 발생한 곳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국경지대입니다. 대자연의 엄청난 위력에 국경통상고 청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티베트 자치구와 네팔 사이 국경 통상구 청사를 비춘 CCTV 화면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그러나 산비탈에서 내려온 검은 흙먼지가 곧 화면을 덮어버립니다. 사람은 물론 옥상에 주차된 버스들이 장난감처럼 쓸려나가고 청사 건물마저 힘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해당 지역의 도로와 전기, 통신이 모두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망 부상자와 실종자 수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팔과 양방향 국경 통행도 7일간 중단됐습니다.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 총력 구조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지시했습니다. 当务之急要千方百计搜救失联人员，转移安置受威胁群众，抓紧救治伤员，最大限度减少人员伤亡。 이번 산사태는 우기로 접어든 네팔 히말라야 산맥에 내린 폭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팔 대홍수가 휩쓸고 간 지역은 성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온통 진흙에 파묻힌 참상으로 변했습니다. 대규모 수색과 구조 작업이 시작되면서 국경을 맞댄 중국도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보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초록빛이 완연하던 산이 골짜기를 덮친 바위와 흙더미에 휩쓸려 거대한 황토색으로 변했습니다. 네팔 산악지대를 찍은 위성 사진이 빙하가 무너져 발생한 산사태 위력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산사태와 홍수가 휩쓸고 간 마을은 참혹하게 변했습니다.
차량은 진흙 속에 처박히고 건물도 성한 데 없이 거리엔 잔해만 나뒹굽니다. 주민들은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Terrifying with this devastating flood, and even the problem is that many of the drinking water were washed away from the source. All the sources were devastated, and then it is very terrible condition there. 재앙이 지나간 곳에선 새로운 사투가 벌어집니다. 홍수에 잠겼던 가정집에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남성이 완전히 탈진한 채 경찰에 엎혀 나옵니다. 진흙탕 한가운데 갇혔던 주민들이 경찰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국경을 접한 중국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통신복구와 구조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대규모 소방구조대와 전문 인력을 파견했고 군과 무장경찰도 나섰습니다. 재난구조, 인프라건설 전문 국유 기업은 지질공학 전문가, 구조대와 함께 정찰 드론과 3차원 스캐너, 생명 탐지기 등을 따로 보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재난 대응을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텐트와 의류, 침구 등 구호 물자를 티베트에 긴급 지원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네, 이번엔 제주 실종 사건의 여파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은 장미란 씨가 숙소를 나선 바로 이튿날 새벽에 숨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되는 등 타살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점도 적지 않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쯤 숙소를 나섰던 장미란 씨. 이후 전원이 꺼질 때까지 휴대전화는 위치값 변화나 추가 통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신 기록과 정황을 종합할 때 장 씨가 외출 직후인 5월 12일 밤에서 13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 결과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나무 줄기에서 장 씨 소유의 끈이 발견됐고 시신의 자세와 현장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과수 부검이 역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망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경위와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지원받아서 지금 투입은 하고 있고 포렌식 자료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분석해서 철저히 좀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초기 수사 부실과 시신 발견 정황을 둘러싸고 여전히 규명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무섭던 장소로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예. 저 길을 걸어서 갔을까.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와 국과수의 최종 정밀 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장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최종 결론 지을 방침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실종 신고 이후의 통화 기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을 분석하는 한편 부경장이 맡았던 사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법원의 체포 적부심을 거쳐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된 부모 경장. 부경장은 법원에서도 경찰에서도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뭐라고 소명하셨습니까? 하지만 부경장의 휴대전화나 경찰서 전화는 물론 숨진 장미란 씨의 휴대전화에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부경장이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이어가는 건 처벌을 줄이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부경장이 받는 3가지 혐의 가운데 직무유기 혐의는
고의성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저는 정말 이거 통화했습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 통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 저는 통화한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억지 주장이고 인정되지 않을 만한 발뺌입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의 진술과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굳이 실종 사건을 조작 종결하면서 하나는 교통사고 사망, 하나는 소재 파악이라고 다르게 입력한 점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하기 위해 TF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피의자가 처리한 신고 전건에 대해서 전수조사 TF를 가동,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점검해서 철저히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실에는 부경장 사건 가운데 실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사건도 있는 것으로 보고됐지만 경찰은 아직 확인 중이라며 허위 종결 사건이 추가로 나오면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실종 신고를 부실 수사한 혐의로 구속된 부무경장이 지난 5월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지 한 달여 만에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 경장은 지난 6월 26일 실종 치매노인 발견 유공 사유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9월 자살 기도자를 신속히 발견해 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12월엔 제주경찰청장에게 연말 정기 표창을 받는 등 2020년부터 모두 10건의 상훈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제주 실종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경찰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긴급 회의도 열었습니다. 지휘부는 이 자리에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실종 사건 비대면 종결 금지 등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긴급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입니다. 장윤기 부실 수사 논란에 이어 제주 실종 사건까지 이딴 기강회의에 경찰이 실종 수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조직을 완전히 다시 세운다는 그런 결단을 해주시. 앞으로는 전화, 통화 등 비대면 방식만으로 실종 사건을 종결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실종자가 경찰관 대면을 꺼리면 해당 지역의 경찰이나 행정복지센터, 소방당국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자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경찰관과 만나기를 거부할 경우 영상통화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게 한 기존 내부 지침보다 종결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야간 1인 근무 체계도 개선 대상에 올랐습니다. 경찰은 인력과 업무량을 따져 야간과 휴일에도 최소 2명이 함께 근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프로파일링 시스템도 담당자가 직접 실종 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에서 형사과장 등 관리자가 최종 승인하는 형식으로 바뀝니다. 또 최근 3년 동안 종결된 실종 사건 31만 건도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부실 사례가 나오면 재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자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경찰 업무 전반에서 비슷한 허점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게 제주 여행으로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특히 혼자 가기가 꺼려진다는 반응과 함께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도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 달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올레길과 한달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신경전은 여전하죠. 이란은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공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은 한 달간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대한 협상을 벌인 끝에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시 통항로 개설과 기뢰 제거를 위한 기본 틀과 함께 해협 수역에 대한 양국의 지분과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مذاکرات رو هم با عمان در مورد یک مسیر دائمی و پایدار داشته باشیم خیلی تفاوتی با همین مسیرهای موقتی که الان میکنیم نخواهد داشت. 이란은 그러나 미국 때문에 해협 개방 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이 방해를 멈추고 이란의 조건을 수용한다면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쟁 종식과 대이란 봉쇄 해제를 핵심 전제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란의 통항로 징수 체계를 거부하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측의 기싸움 속에 이란군은 전쟁 중 파손됐던 무기 체계를 모두 재건했다며 군사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무기 체계도 도입했는데 일부는 해외에서 수입됐다며 이러한 장비들이 전투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군사교리를 기존의 방어적 태세에서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며 국제법과 UN 헌장에 기반한 선제 공격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며 만약 공격한다면 전례 없이 강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경제 제재 확대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군사적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אני רוצה להגיד לכם, יש לנו עוד אתגרים לפנינו. האתגר של איראן, לא הסתיים. 네타냐후 총리는 좋은 합의라면 반대하지 않겠지만 야만인들과 합의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이란과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속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각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인 정성호 장관이 취임 1년 1개월 만에 퇴임했습니다. 개정형소법 부작용의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는 한편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식 이임사를 통해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소법 부작용에 대한 대응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주요 현안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두고 이임사에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남겼습니다. 검찰권 남용 등을 살피는 미래위 조사 대상에 이 대통령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을 두고도 윤석열 정권 아래 이 대통령 사건 문제가 많지 않았냐고 반문했습니다. 동시에 관련 논란은 자신의 거취 결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또 불법적인 수사에 의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소 취소에 대한 어떤 부담 때문에 제가 뭐 사의를 표했다고 하는 것은 뭐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현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법무부 수장 자리에 오른 친명 좌장 정 장관은 검찰개혁 완수라는 무거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공수청 신설 등 형사사법체계 대격변이 임기 내 이뤄졌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치며 여당 강경파 의원들과 이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이슈는 물론 오는 10월 포스트 검찰체제 안착을 위해 여러 선결과제에 직면한 법무부는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당 노선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표직을 전격 사퇴했습니다. 취임 1년여 만인데요. 당 쇄신 차원이지만 내부 소통 과정에서의 일부 파열음도 감지됐습니다. 박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여 전 합리적 보수를 기치로 개혁신당 수장을 맡았던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한 사람의 당원으로 동탄 이신도시의 국회의원으로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쇄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당내 호응이 충분하지 않았고 방향에 대한 합의도 어려웠다며 사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99만 원 저비용 공천, 100% 온라인 공천까지 인재 영입을 위해 과감한 실험까지 시도했지만 기초의원 한석 확보에 서울시장 선거 5위에 그친 성적표, 설상가상으로 정의한 자작극 사태까지 뼈아팠던 결과들이 하나하나 당내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저희가 시도한 것들은 되게 많았고요. 네, 그 패배가 굉장히 당 지도부에게 뼈아팠고. 향후 총선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당내 의견차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개혁신당 측은 국민의힘과의 합당설, 일부 의원들 합류설엔 사실 무근이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 거론에 국민의힘은 큰 틀에서 여지를 열어놓으면서도 가치와 방향이 맞아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화학적 결합이 되지 않고 물리적 결합을 했지만 오히려 전체적인 갈등만 더 키운다면 방향성과 맞지도 않고 저는 연대의 효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 등 지도부도 전원 사퇴하기로 한 만큼 개혁신당은 당분간 천하람 대표 대행체제로 전당대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창당 이래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는 평가도 잇따르는 만큼 개혁신당이 향후 위기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8.13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신규 택지에 논란의 용산공원은 빠질 전망입니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용산공원은 빠져 있었다고 밝혔는데 서울시와 일부 반대 여론이 강경한 가운데 일단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피력한 걸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용산공원이 주택공급 후보지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8.13 공급대책 발표 직전입니다. 유력한 검토 대상으로 알려졌던 어린이 정원이 결국에는 최종 공급대책에서는 빠졌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하루 만에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 대상으로 언급하며 논의의 판을 키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첫 회동을 앞두고선 장교 숙소 등 일부 부지를 꼭 집으며 훼손지 중심의 제한적 공급 가능성을 꺼내들었습니다. 용산공원을 통한 공급 필요성을 강조해온 김 장관의 입장은 2차 회동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신규 택지에도 용산공원은 처음부터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7.3만 원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여론과 함께 서울시가 본체 부지 개발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용산공원은 우리 역사의 얼굴이자 거울이며 모두의 쉼터이자 녹지 광장입니다. 용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 시도를 다시 한번 제고할 것을 간곡히 촉구드리며 호소합니다.
다만 김 장관은 개발에는 공론화 과정과 지자체 협의 등 절차가 있고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해 추후 개발 여지는 남겼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 공급 부지로 용산공원 대신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안하고 재개발 지역 용적률 완화도 건의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2차 회동을 한 뒤 브리핑을 통해 용산공원 제외에 대한 의견을 좁혔다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 물재생센터에 동남권 청년단지 구상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공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재개발 구역 용적률을 완화해야 한다며 기존 비율의 1.2배까지 높여달라는 요청을 했고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조만간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과 함께 서울 그린벨트도 신규 택지 후보지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역시 이번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얼마큼 많이 집을 짓느냐입니다. 문제는 수도권, 특히 서울에 땅이 부족하다는 건데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법으로 검토해왔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서라도 또 어떤 이러저러한 크고 작은 그런 문제에 굴하지 않고 공급하겠다. 수도권에 새로 지을 주택 10만 호 가운데 7만 3천 호의 부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인데 서울 강남권의 그린벨트가 포함될 거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4년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에 동의한 게 마지막이었다며 추가 해제에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점을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도 분명히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국토부는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2차 회동을 앞두고 서울 그린벨트를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예정된 물량을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겁니다. 9월 말 10월 초에 신규 입지 물량을 발표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에 있는 그 GB 물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산공원에 이어 그린벨트까지 서울시가 반대한 곳 모두 신규 택지에 포함하지 않으면서 정부는 일단 한 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서울시의 협조 없인 주택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농협은행이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 기조에 따라 일시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영호남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8원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적용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인건비와 기름값 상승으로 버스업계 경영난이 커지는 가운데 시외 고속버스 운임이 오는 10월부터 9%가량 인상됩니다. 현대자동차가 총 주주 환원율 35% 이상과 주당 최소 배당금 10,000원 유지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과 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허위 광고한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중동 소식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이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이란과 오만의 협상은 세부 조건과 미국의 반발에 막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다고요?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보수 성향 라디오 글렌백 프로그램 전화 인터뷰에서 곧 큰 승리를 거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있기 때문에 꽤 빨리 전쟁이 끝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이란이 오만과 임시 공동해상 통로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에 가까워졌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사라진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쳤지만 죽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지도부가 여전히 하메네이에게 최종 승인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쟁의 명분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할 수 없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래틀리프 미 중앙정보국 국장이 최근 러시아를 극비리에 방문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종전을 원하고 있고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의 주장을 이제 누가 고지고대로 들을지는 의문이긴 한데요. 실제로도 이런 주장과는 달리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이란의 조건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외무차관은 오만과 협상 중인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정이 최종 타결되더라도 군함 통항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오만과 해협 통행료 수입을 나눠 갖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죠. 통행료 부과 방침 고수에 대해서 미 해군 군함의 통항을 막겠다는 이란의 조건은 모든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라는 미국 입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이런 가운데 파키스탄과 함께 중재 역을 맡아온 카타르 총리가 현지 시간 27일 이란을 방문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갈등 중재에 힘을 보탭니다. 핵 문제에서도 이란은 강경한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 원자력 청장이 새로운 사찰 프로토콜이 마련되기 전에는 IAEA가 핵시설 사찰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전후 핵시설 피해 정도와 농축 우라늄의 행방을 확인하는 게 핵협상의 출발점인데 이란이 새 절차 마련을 요구하면서 장애물이 또 생긴 셈입니다. 국제유가는 이란 오만의 호르무즈 재개방 협상 진전 기대에 사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원희다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낮까지,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60mm가 되겠고요. 또 충청 이남 지방에도 한때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5.5도, 부산 28.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청주 33도, 광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있는 네팔 중북부 지역에서 난 대규모 홍수로 숨진 사람이 160명으로 늘고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라수아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한국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네팔 정부 대변인은 현재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팔 홍수로 한국인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종자 수색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로 현지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에 참여 중인 한국인이 실종됐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네팔 정부와 현지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과 현장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라며 추가 피해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들의 수색과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오늘 현지에 급파합니다. 외교부는 임상우 재외국민보호 영사대표를 팀장으로 외교부와 소방청, 경찰청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오늘 네팔 현지로 간다고 밝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와는 별개로 오늘 중으로 네팔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진행하고 실종된 우리 국민 수색과 고립된 한국인들의 구조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네팔 홍수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우리 근로자들의 연락이 끊기거나 고립되면서 기업들도 사태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은 대책본부를 꾸린 데 이어 오늘 현지에 대응팀을 급파합니다. 김대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UT1 수력발전소의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까지 맡아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홍수로 인해 현장에서 일부 직원들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회사 측은 정현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현장 대응팀을 네팔 현지로 급파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당국, 사업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동발전은 현재 파견된 직원 7명 가운데 3명이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들은 현장 관리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동발전은 상황실을 꾸리고 카트만두에 있는 합작법인을 통해 네팔 정부에 신속한 구조 등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남동발전 역시 신성장 본부장 등이 네팔로 출국합니다. 비상대응체제를 즉시 가동해서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대응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급파될 예정인데 현장에서 긴급 투입되어서 구조 작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좀 집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동발전 측은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홍수로 도로가 끊기면서 홍수가 발생한 라수아 지역은 접근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피해 소식을 전하러 나갔다가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어제 아침 라수아와 행정구역을 맞대고 있는 누아코트 지역에 다녀온 네팔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소식 전달하려고 몇 명 나가는데 몇 명까지 또 저기 피해가 입게 되고 자기는 뭐 어쩌다가 우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살게 되고 7m 정도 깊은 호수가 무너지면서 아직 더 큰 홍수가 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이 얘기가 네팔 신문에 나온 얘기예요. 홍수가 나오면서 흙 뭐 있잖아요. 흙 흘러서 다 나오고 전체 다 이게 퍼지고 제가 옛날 모습 아니에요. 뭐 길이 끊기지 않은 지역에서 이 지역에도 돌아올래 한 2-3일은 걸릴 것 같습니다. 도로가 지나가는 다리라든가 이런 게 다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랑탕 지역에 가는 뭐 트레커들도 많고 그리고 거기 순례자 장소가 있는데 요새 그 순례자들이 가는 뭐 시기라서 큰 인명피해를 낸 네팔 홍수의 원인 중 하나로 티베트에서 일어난 지진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부 장관은 오전 8시 37분 지진이 나고 3분 뒤 돌발 홍수가 보고됐다며 지진으로 대규모 산사태가 나 보테코시강의 흐름이 막혔다고 의회에 설명하면서 다만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빙하에서 발생한 눈사태가 돌발 홍수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네팔과 중국 국경 지역 강 상류에 막힌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당국은 두 번째 홍수가 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은 숨진 장미란 씨의 범죄 피해 가능성이 작다고 밝혔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허위 종결 사태로 시신 발견이 너무 늦어진 탓에 사건의 실체를 끝내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 104일 만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야자수 농장이었습니다. 장 씨가 장기 투숙하던 숙소와 가깝지만 나무가 우거진 탓에 수색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석 달 넘게 시신이 방치됐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농장 관리와 주변 농사일로 사람들 발길이 꾸준히 닿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5월달인가 6월달부터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근데 냄새라는 건 몰랐어요. 나도 그때 나 약하는 거 봤어요, 여기서. 근데 그 사람도 냄새가 저쪽으로 갈 때 냄새 났으면 신고를 했을 것인데. 장 씨가 발견된 농장에 있는 야자나무의 특징을 생각해도 상황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농장에는 카나리아 야자수 수백 그루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보통 나무와 달리 끈을 맬 만한 가지가 없고 대신 뾰족한 가시가 가득합니다. 거기다 농장 주변은 가로등도 거의 없는 농로입니다. 여성이 한밤중에 혼자 끈을 묶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엔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거 밧줄 매면 그게 떨어지지 휘하죠. 그러나 사람 손으로도 못 잡아. 잡으면 찔려. 경찰은 아직 범죄 혐의점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망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신을 찾는 데만 석 달 넘게 걸린 탓에 사망 원인이나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초동 대처로 허비한 시간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최초 신고 녹취가 기간이 만료돼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다른 수사 자료가 있어 따로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부실 대응이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미란 씨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실종 사실을 알린 지난 5월 15일에 112 신고 녹음 파일이 이미 지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신고 녹음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3개월 동안 보관되는데 지난 16일 기한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삭제된 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삭제 닷새 전인 지난 11일 허위 종결 혐의로 부경장에 대한 수사에 이미 돌입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자료 확보에 나서지도 않고 보존 기한 연장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전화를 받은 부경장은 장 씨와 연락됐다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허위 기록 탓에 지난달 남자친구의 재신고는 접수조차 거부됐고 사촌 동생의 신고가 다시 접수되면서 뒤늦게 재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왜 자료 확보를 시도하지 않았느냐는 주진우 의원실 질의에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 필요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12 신고 사건 처리표에는 원본 녹취록이 아닌 대략적인 요약 내용만 적혀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는 원본 증거가 사라지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 장미란 씨 사건 이후에 경찰의 실종 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니 수사 인력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데다 업무를 수행할 유인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할지 김철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실종 신고 모두 12만 5천여 건입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6% 늘어난 수치로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12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불어난 실종 신고를 처리할 전담 인력은 귀해지는 추세입니다.
900명이 넘던 경찰 내 실종팀 인원은 계속 줄더니 지난해에는 806명까지 감소했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경찰관 1명이 지난해에만 실종 사건 155건가량을 처리한 셈입니다. 높은 업무 강도에 적은 보상까지 실종팀은 어느새 깊이 부서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장에서도 피의자 검거 같은 실적을 내는 강력팀과 달리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느냐, 누가 가려 하겠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인구는 적지만 실종자 수색의 난도가 더 높은 지방을 중심으로 인력 확충과 전담팀 확대 등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역적인 편차가 분명히 있는 거는 다소의 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방 같은 경우는 수색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아예 실종 수사를 경찰에서 분리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신고 직후 실시하는 초기 위험성 평가 등 일부 기능은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외국처럼 외부에 맡기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특사경이나 아니면은 유사한 경찰력이 전문적으로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 미국은 FBI 쪽에 외주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실종팀에 대한 경찰 조직 내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허위 사건 종결을 막을 안정장치 도입 등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김철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연 2.75%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되고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한은이 2달 연속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른바 백투백 인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인천에서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엔 한성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도 참석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전략과 향후 전국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후반기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이틀간 경기 고향 일산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엽니다. 오늘을 딛고 내일을 여는 국민의힘이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연찬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해 보수 통합 등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약물을 탄 음료를 먹여 남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과 함께 30년 동안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30대 대학교 강사가 자신의 수업을 듣던 20대 중국인 대학원생을 살해했습니다. 이 강사는 범행을 숨기려고 여성으로 위장해 이동했고요. 시신도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은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새벽 2시쯤 담배를 피우던 남성이 치마를 입은 여성과 함께 집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20시간쯤 지난 뒤 치마를 입은 사람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갑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중국인 여성 A씨와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0대 정모 씨 모습입니다. 피의자 정 씨는 20일 밤 늦은 시간 A씨 휴대전화를 들고 여장을 한 채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까지 이동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화장실에서 옷과 신발을 바꿔 입고 돌아왔고 다음 날에는 자신이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실종 신고도 직접 했습니다. 22일엔 건물을 관리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자기들한테 전화 왔더래. 사시는 분이 전화 와가지고 여자친구가 실종이 됐는데 하면서 전화 왔더래. 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는데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거나 증거물을 없애려고 치밀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정 씨 범행을 눈치채지 못했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중 뒤늦게 혐의를 알아차렸습니다. 경산에 있는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딴 정 씨는 올해 1학기부터 강사로 일했고 A씨도 이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살인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20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토부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문제가 된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허위로 보도자료를 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79명이 희생된 12.29 여객기 참사 직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2차례 냈습니다. 참사 이튿날 나온 자료에는 공항 부지에 있는 장애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는 항공장애물관리 세부지침 제23조 제3항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 날 자료에는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쉽게 설치돼야 한다는 공항안전운영기준 제109조가 빠졌습니다. 1년 8개월에 달하는 수사 결과 경찰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로컬라이저 관련 규정을 고의로 숨기거나 허위 내용을 발표했다고 봤습니다. 국토부 책임을 축소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판단입니다. 표면적으로 규정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규정만 선별적으로 인용하고 또 해석도 약간 왜곡하는 방향으로 허위의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였다는 혐의입니다. 다만 경찰은 당시 장관이나 차관이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국토부 고위급 공무원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6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관계자들에 대한 첫 송치를 시작으로 모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은 물론 참사 이후 유해 부실 수습의 전모까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위조하고 은폐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관련자들에게는 민형사상 가장 엄중한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마땅하다. 경찰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을 기다려야 하는 만큼 최종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일타 강사 현우진 씨를 비롯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관련 1심 판단이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무죄입니다. 교사들과 문항을 대가로 한 금전 거래는 사실이지만 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교사와 문항 거래를 한 사교육업체 등 21곳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가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난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와 맞물려 사교육 카르텔 해체가 범정부적인 과제로 떠올랐던 2023년.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씨도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됐습니다. 감사원 조사와 2년 넘는 수사 끝에 문항 거래의 대가로 현직 교사들과 배우자의 4억 원 넘는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는데 논란이 제기되고 3년여 만에 나온 1심 판단은 현 씨와 교사 모두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사이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모의고사 문항은 개당 24만 원대, 일반 교재 문항은 개당 13만 원대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자가 사적 영역에서 진행한 금전 거래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청탁금지법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교사가 제공한 반대급부를 넘어서지 않는 정도의 금품을 받았다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건데 현 씨는 문항을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부 송금 내역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현 씨가 교사뿐 아니라 전문 업체 등으로부터도 문제를 사들였고 지나치게 과도한 액수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현직 교사로서 프리미엄을 받고 문항을 제공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문제에 낸 것들을 어떤 학교 시험에서 출제한 것도 아닙니다. 현 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선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5.18 폄훼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에 여자 전두환을 발붙이게 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는데 이 의원은 일당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5.18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가 역사 왜곡과 폄훼 논란이 불거진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 157표, 부 1표, 무효 1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 의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여자 전두환이라며 이 의원에 대한 신속 징계를 주장했고, 여자 전두환을 계속 국회에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속도감 있게 국민들이 이 짜증이 오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도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모렴치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토론회 개최 자체는 부적절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제명 시도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여자 전두환을 외치다 입법 전두환이 됐다. 전두환식 정적 제거 시도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당사에는 이 의원 제명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명 15만 건이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진숙 의원 본인도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와 민주당 일당 독재가 말할 자유를 빼앗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5.18과 관련된 것이면 토론해도 못한다. 이렇게 오늘 민주당은 선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실제 이 의원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의원 과반 찬성으로 최대 1년까지 국회의원 직무를 정지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수결 폭정, 헌법 조롱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또 격렬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유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고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인준만 남겨둔 상황에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직접 거부 입장을 건의하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가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유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준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며 공식 건의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당대표께서 당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유한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대한 임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어제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 전 의원이 그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취업 심사를 통과하면서 최종 취임까지는 대통령 인준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인준 절차가 마무리되기 직전 여당 지도부가 전격 제동을 걸고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여권에서 인 전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는 등 내란을 옹호한 인사란 이유로 적십자 회장에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청와대가 인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건 여당 내부와 전통적인 지지층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외연 확장보다는 핵심 지지층 결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임명이 임박했던 상황에서 여당의 거부 건의와 청와대의 검토 입장이 이어지면서 인 전 의원의 최종 인준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한 국립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생아 15명이 숨졌습니다. 병원 화재의 생존자는 의료진이 화재 사실을 알리지 않고 먼저 대피했다고 증언했는데요. 한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깨진 창문과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이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현지 시간 26일 오전 6시 45분쯤 병원 내 모자보건 병동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병동에는 신생아 16명이 있었는데 15명이 숨지고 1명만 구조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에어컨 시스템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이 진화와 수색 작업을 벌였고 병원 주변은 통제됐습니다. 화재 생존자들은 당시 대피 과정에서 의료진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मेरा बेटा 3 दिन से था कैसे कह सकते हैं कि जल के बच्चे एक बंदा और नहीं चला एक कुछ नहीं चला
셰바지 샤리프 총리는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엄중한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함께 병원의 안전관리와 대피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의회 의사당 근처에 나무로 만든 단두대가 등장했습니다. 미 의회 경찰은 현지 시간 25일 오후 3시쯤 의회와 연방대법원 인근에 불법 주차된 픽업 트럭 적재함에 단두대가 실린 걸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단두대를 트럭에 싣고 온 35세 남성을 위험한 무기 소지 혐의로 체포하고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하늘이 흐리던데요. 오늘 비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늦더위 속 곳곳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서울은 종일 하늘빛이 우중충하기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올라 막바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의 낮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요. 또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으로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는 밤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습니다. 또 충청과 남부 내륙에도 한때 최대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중북부와 제주 산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이 많고요. 밤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3도, 제주와 부산은 28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2도, 청주 33도, 전주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겠고 주말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남 지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비와 함께 밤낮 없는 더위도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와 제주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